책방 서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원 우주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점원 똘라비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는 똘라비가 낭낭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드렸죠. 오늘은 모처럼 둘이 같이 나왔는데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는 책방을 오픈한 지 좀 됐는데 아직 사이가 어색해서요. 아니에요. 사이가 좋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고등학생들이 책방에 찾아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책 구경을 막 깔깔거리면서 했는데 한 학생이 지나가면서 여자 책이 별로 없네? 이러더라고요. 들으셨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저 혼자 살짝 들었는데요.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우리 책방에 여자책, 그러니까 아마 페미니즘이나 젠더 평등 아니면 그런 사회적 이슈를 다룬 책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책들이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코너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책들을 여러 권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먼저 읽어보고 좋은 책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는데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빌려온 책들을 보고 있는데. 왜냐면 소설이나 철학이나 여행서나 에세이나 다른 책들은 이 책 좋대 아니면 그런 정보가 없이도 제목만 보고도 우리가 책을 책방에 들여놓는데 이 여자책이란 책들은 왜 사전에 제가 읽어보려고 했는지 이게 혹시 사전 검열이었는지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생각이 좀 많았어요. 왜 이거를 내가 먼저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좀 어떻게 보세요? 저의 이런 절차가? 아무래도 소설이나 이런 것처럼 뭐 가볍게 읽고 넘어가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검열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을 텐데, 이거는 분명히 내가 선택한 것을 독자들에게, 손님들에게 보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너무 문제되는 책, 너무 시끄러울 수 있는 책은 드리지 말아야겠다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밖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을 때, 페미니즘이라든가 성차별, 성평등에 대한 이슈는 사실 저는 피하고 싶거든요.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 똘라비님은 어떠세요? 사실 좀 끝이 없는 느낌이 있긴 해요. 얘기하자면은 벽 보고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어떤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주제라서 저도 되도록이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기는 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할 기회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기회 자체도 없고, 기회가 온다고 해도 성공적으로 그 기회를 살리질 못해요. 그래서 그 말은 왜 못했을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뭐 이런 후회만 남는, 기회가 후회로 결국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어쨌거나 여러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이 책, 운동하는 여자를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양민영 저자가 오마이뉴스라는 매체에 인터넷으로 온라인 연재를 했던 것을 단행본으로 묶은 책인데요. 그저 운동이 좋아서 운동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운동과 관련 없는 질문을 받고 자세라든지 뒤태라든지 신경 써야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저자가 그것을 의아하게 여깁니다. 그런 의문을 연재했고 큰 호응을 얻어서 단행본으로 출간이 됐고, 출간이 된 이후에는 운동 커뮤니티를 운영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부제가 체육관에서 만난 페미니즘이거든요.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똘라비님 혹시 페미니즘이 뭔지 그 정의에 대해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사실 좀 부끄럽게도 페미니즘이라고 하면은 여성들이 받는 성차별을 좀 완화해보려고 하는 노력 정도로 이해를 했지, 단어를 찾아보거나 어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그럴 거예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여성의 권리 신장, 또 여성이 받는 차별을 타파하자, 뭐 이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어딘가에서 읽었는데 이게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을 위한 운동이 아니다라는 걸 읽었어요. 그게 오늘 생각이 나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두산백과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페미니즘이란 성차별과 불평등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이론, 사상, 신념, 분석 모형, 교육, 운동 등을 포괄하는 용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여성이란 단어는 나오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남성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특정 성별에 이익을 주고 그 다른 성별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별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그러자는 운동이고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여성들이 부르짖는 것이라고 해서 남성들이 불편해하죠. 네. 그러면 이 오마이뉴스라는 운동하는 여자에서는, 양민영 저자는 이 페미니즘이라는 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7쪽에 나와 있는데요. 페미니즘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다. 여성이 체육관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이 페미니즘과 닿아 있었다. 몸에 대한 자각, 몸을 단련하는 과정, 그러면서 시작된 몸과 정신의 변화, 체육관의 분위기, 함께 운동하는 여성들, 사소한 경험까지도 글로 남기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다. 이렇게 해서 이 연재가 시작됐고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자, 페미니즘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 똘라비님은 본인을 페미니스트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정의된 대로라면은 저는 페미니스트이고 싶어요. 네. 예, 왜냐면은 웬만하면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고, 성을 떠나서 웬만한 거에서는 차별을 철폐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이 이런 의미라면은 페미니스트이고 싶네요. 예. 그럼 혹시 페미니스트가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젠더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이다, 그랬을 때는 페미니스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페미니스트가 될 마음이 있는지. 근데 그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은 게, 저도 아직 제가 어느 정도까지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봤나, 일단 저부터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방이 필요하고 그 책방에는 네. 여자 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번 기회를 삼아서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우선은 내가 받고 있는 어떤 차별이 있는가, 그리고 네. 상대가 받고 있는 어떤 차별이 있는가, 뭐 그런 거를 실체? 지금 현재 세태를 알아야 뭐 제가 어떤 뭐 페미니즘,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겠고, 저는 페미니스트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정리가 돼야 예, 뭐 어디 가서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조심스러운 건 이것도 일종의 어떤 선을 긋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약간 왜냐면 선을 긋게 되면 어쨌든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적이 돼버리고 마니까, 네. 예, 어디에 선을 그을 건지 명확하게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공부를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좋은 책들도 있고, 혹은, 이게 잘 쓰여진 책인지 의심이 드는 책들도 함께 읽어가면서 나만의 개념을 잘 쌓아가는 게, 세상을 이해하고, 그 세상에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에 참여하는데 꼭 필요한 단계일 것 같아요. 지금 요가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 한 2달째 접어드는 것 같아요. 네. 요가원에 혹시 남자분들도 계신가요? 여기는 생각보다 좀 많이 오세요. 요가는 또 특히나 좀 이렇게 몸에 달라붙는 옷을 많이 입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남자분들의 시선이라든가 아니면 그 남자분들의 존재가 좀 신경 쓰였던 적이 있으세요? 신경이 안 쓰인다면 사실 거짓말이고요. 그분들은 운동에 집중하느라 사실 저에게 관심이 없으실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의 시선을 자꾸 의식을 하게 되기는 해요. 네. 이제 저도 요즘에 달리기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밖에서 못 달리는 날은 체육관에 가서 트레드밀 위에서 달리는데요. 얼마 전에도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중년의 아저씨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자를 쳐다보진 않더라고요. 거기 와 있는 남자를 쳐다보진 않고 계속 들어오는 여자들을 쳐다보게 되는데, 운동을 하면 신체를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신체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부각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띌 수도 있고, 또 레깅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뭐 타이즈라든지 그런 의상을 착용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시선이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어요. 근데 똘라비님이 은연중에 신경을 쓰고 제가 불편해하고 했던 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저희가 느끼는 감정은 아니고, 이게 저희가 여자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40년을 살면서 학습되어 온 사회화 과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습이 된 걸 수도 있고요. 사실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그냥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로 겪은 것들도 꽤 있어요, 사실은. 얘기를 하자면 좀 뭐 길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아직까지는 좀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종종 지금은 그래도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시대가 아주 옛날 시대를 사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당혹스럽고, 당연했던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에서 조금 당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말 못했던 것들을 이제서야 얘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 그래서 좀 괴리감이 있는 시기다,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지금 이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서 그것을 그 의문을 글로 풀기 시작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17쪽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남성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눈앞에 어떤 여성이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는 운동을 하는 동시에 자신을 대상화하는 시선과 맞서는 중이다. 심지어는 스스로를 검열하며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신과도 싸워야 한다. 여성에게는 운동이란 음란하다는 이유로 단속당하던 몸을 벼랑간 드러내고 움직여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운동을 배우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법까지 함께 익힌다. 이거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를 남녀공학을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제 체육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체육대회에 남자, 여자 학생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아이들이 이제 2차 성징이 이미 이제 나타났고,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달리기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몸의 움직임을 할 때 남자애들은 당당하게 뭐 야유를 붓는다든지 오 하고 소리를 낸다든지 짐승에 가까운 소리를 낸다든지 그럼 여자아이들은 달려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달리는데 이 가슴을 신경 쓴다든지 뭐 그런 일이 정말 너무 많았고 그래서 운동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예스24에서 제가 이 책을 오늘 검색을 했더니 그 서평 쓰는 독자평란이 좀 비어있는 책들도 많은데 이 책은 특히나 진심으로 쓴 평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할 말들이 그동안 많았다. 여자 독자들이, 여성들이 그렇게 우리가 여자분들이라면 뭐 운동하는 여자라는 제목만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거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운동 계속 하실 거죠? 운동해야죠. 해야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몸으로 페미니즘을 실현하실 생각이 있는지. 몸으로 페미니즘을 실현한다는 건 어떤 거죠? 당당하게 운동을 하고 이 책에서 제가 제목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정확한 제목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연재작이래요. 레깅스 니들 보라고 입는 게 아니단가? 네, 뭐 그런 것처럼 위축되지 않고 특히 다른 성별을 신경 쓰지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 쓰지 않고 운동에 집중을 하면서 나에게 집중하고 내 몸의 성장, 체력의 성장에 집중하는 운동을 하는 게 저는 몸으로 하는 페미니즘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요가 갈 때 붙는 옷을 안 입었어요. 불편해서 뭔가 보는 눈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안 입었는데 이게 해보니까 선생님이 제 골반 위치라던가 무릎 위치라던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봐주시려면은 사실 붙는 옷을 입어야 그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서는 그냥 붙는 옷을 좀 입고 가요. 왜냐하면 배워야 되니까. 저는 요가를 하러 가는 거지 누군가에게 어떤 다른 시선을 받기 위해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게 진짜 운동한다는 마음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그 옷을 입는 게 그렇게 꺼려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페미니즘을 벌써 실천하고 계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시작을 하고 그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책방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이 여자 책들의 큐레이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냥 다른 책들 큐레이션 하듯이 그냥 가볍게 이제는 제가 보고 싶은 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검열 없이요. 그냥 제가 보고 싶은 책들. 여러분 운동하시고요. 우리 살아서 페미니즘을 이 세상 만천하에 실현하려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하시고요. 페미니즘으로 운동을 하시기를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여자 책들도 많이 읽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멋진 어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여자 책이라는 거를 꼭 여자분들만 읽자는 건 아니고요. 남자분들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여자잖아요. 아내, 엄마, 딸, 친구 다 여잔데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많은 남자분들도 같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다는 측면에서 보면요, 투자책을 읽는 것이나
여자 책을 읽는 것이나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회활동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페미니즘적인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이해치가 낮은 사람은 사회생활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차별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하고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지금 저희 회사에도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은 약 7대 3의 비율로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조직의 성비에서 페미니즘의 이해가 없는, 남자건 여자건 페미니즘의 이해가 없는 분들이라면 그 조직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계발서라고 보고 읽으셔도 그런 마인드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한 5분 찍으려고 했는데 20분을 넘겼네요. 자, 여러분, 우리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어색해하지 말고, 웃으면서 가볍게 스몰 토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자기만의 방법을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책 읽으면 또 말씀해 드릴게요. 더운데 잘 지내세요. 안녕. 안녕.